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오늘은 오전장과 오후장의 온도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2160까지 터치했지만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2150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상승폭 줄임인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오늘까지 12거래일째 유지되고 있는데 오늘장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4천억 원 넘게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장 초반에는 1% 가깝게 오르면서 720선도 터치했었는데요. 한시 구간 지나면서 급락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2% 가깝게 내리면서 장중에 700선도 이탈한 코스닥인데요. 이제 전략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멘토 모시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멘토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저평가 우량 급등주 분석의 전문가 황민영 멘토 오늘 함께합니다.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모시기 전에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스닥이 갑자기 급락으로 전환해서요. 지금 2.8%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700선 아래로 지수가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제 대형주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도 전략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이제 거래소 시장은 현재 0.12% 지금 하락 중인데, 거래소 시장 대비했을 때 코스닥 시장이 하락폭이 좀 더 크죠. 네. 현재 코스닥 시장은 2.9% 지금 하락세가 좀 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까지는 중소형주가 많이 올라갔다면, 지금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좀 크게 밀릴 수 있는 구간에서 대형주 쪽으로 이제 포트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대형주 시장이 다시금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많이 못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기에는 물론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받는 건데 지금 대형주 쪽에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불안한 그리고 단기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꽤 규모가 큽니다. 벌써 코스닥 시장에서만 1,000억 원 이상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게 바로 외국인들의 그 수급이 일시적인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수급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꼭 필요하고 지금부터는 좀 포트폴리오라든지 또는 현금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중을 또 확보하면서 또 안정적인 전략을 또 세워보자라고 또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상황을 또 두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 현재 3.19% 더욱더 매도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오늘이 시장에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자리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투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투매가 오늘 발생됐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구간에서 멈추게 되는지 이 여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현재 3.32% 역시 이제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잠깐 보게 되면요. 이제 거래소 시장도 최근 들어서 이제 올라갔던 흐름을 일부 좀 되돌리는 과정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거래소가 코스닥 시장보다 하락폭이 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양시장 모두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 그리고 단기에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일부 이제 되돌린 과정이라고 보시고요. 오늘 투매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을 하시거나, 지금 이미 만약 오늘 주식을 사셨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일단은 투매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구간은 분명히 나와줄 거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하시고 반등 시에 매도를 하거나 또는 반등 그 크기 자체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을 그때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순간에도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3.7% 하락입니다. 680선까지 한꺼번에 내려온 상황이고요. 네, 코스피도 2130선 부근까지 몸을 낮춘 상황인데요. 일단 황 멘토님은 지금은 좀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을 들어봐야 할 텐데요. 그 전에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화려했었는데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종목 세일즈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민영 멘토님 아직까지는 빨간불 화려하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현대
현대건설이 22% 수익이고요. 대상이 현재 두 자릿수 수익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바로 대웅제약인데요. 12% 놀라운 수익률 이어가고 있고요. 마지막 종목이었던 현대위아까지 0.7%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AS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전 종목 빨간불이 켜고 있습니다. 시장이 일단 오늘 하락 중이고요. 그 과정 안에서 분명히 흔들리는 종목들도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현대건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현대건설의 주가는 현재 0.53% 정도, 조정폭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뭐 지금 20%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대건설은 뭐 꾸준하게 좀 길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계속해서 끌고 나가신다면 네, 수익폭은 조금 더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매수 제가 목표해드렸던 목표가 계속해서 끌고 나가시는 전략으로 현재권에서는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대건설을 신규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자리보다는 한번 눌림목이 나왔을 때 약 5만 5천 원 정도 구간대에 한번 눌림목이 준다면 그 자리를 일단 보시고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대상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 오늘 역시 이제 빨간불 강하게 켜주다가 오늘 현재 2.4% 정도의 지금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역시 시장이 하락하면서 같이 또 밀리는 모습인데요. 역시 뭐 지금 현재 주가 흐름 자체가 역시 상승 흐름을 계속 유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상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경기 방어주적인 역할을 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는 눌림목 정도 자리에서는 대상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또 현재 시점에서 또 투자 대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전히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대상 역시도 이제 한번 눌림목 나오게 된다면 신규로 매수 접근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눌림목 과정에서 한번 매수 접근 가능합니다. 현재 43,500원 정도 자리라면 네, 대상도 역시 한 번에 눌림목 과정 안에서 매수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대웅제약이죠. 대웅제약 오늘도 역시 이제 강한 모습 보여주다가 시장의 영향이 좀 큽니다. 오늘 올라가다 한번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거래소 시장이 0.62% 하락 중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5% 정도나 좀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납니다. 시장이 가끔씩 올라가다가 크게 조정을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크게 조정을 받은 다음에 계속 밀려 내려오거나 뭐 그러다기보다는 조정을 크게 주고 나서 갑자기 또 끌어올리거나 뭐 한번 흔들기 위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좀 덜어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웅제약이나 뭐 다른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영향권 안에서 지금 흔들림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현재 구간대에서는 역시 이제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현재 수익 중이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특별하게 지금 뭐 매도를 할 만한 그런 시기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웅제약은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위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위아는 오늘 시장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4% 정도의 조정폭. 현대위아가 그동안 저점 구간에서 탈피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양봉을 올리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제거가 되는 그런 흐름들을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시장의 영향권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4%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있죠. 현대위아는 그래도 다른 종목 대비했을 때 조정폭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떨어졌고 디스카운트가 그만큼 많이 이뤄진 종목이기 때문에 따라서 현대위아도 역시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가 부분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보유 관점에서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하실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멘토님의 포트폴리오 종목들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현재 5%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5.38% 정확하게 하락하면서 670선까지 내려앉은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0.7% 정도 하락. 그래도 만만치 않은 하락률인데요. 그래도 외국인 쪽에서 5천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황멘토님의 포트폴리오 종목들의 수익률이 그래도 견조할 수 있었던 것은 코스닥 종목들이 조금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코스닥 종목들 1000개 이상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60개 정도만 코스닥 종목 쪽에서는 상승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상승 종목 30종목밖에 30개 종목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마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차분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을 받아봐야겠습니다.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받아보기 전에 항상 조금씩 힌트를 주셨었잖아요. 오늘의 네.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살짝 알려주세요. 네. 오늘 종목에 대한 힌트를 네. 좀 드린다면, 이 경우는 게임주에 속합니다. 아, 네. 그리고 화면 보시면, 이제 천하를 낚은 난세의 지략가 강태홍이라는 화면이 나오죠. 네. 네, 낚시를 하는 건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시죠? 혹시 낚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낚시 안 좋아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손맛? 그렇죠. 손맛이죠.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여러분들의 수익을 낚을 수 있는 손맛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황 멘토님 함께 대응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장에서 휴 하고 안도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이 더 기대가 됩니다.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황 멘토님의 세일즈 종목 게임주 NC소프트 들고 오셨습니다. 네, NC소프트 하면 뭐 게임주 중에서 가장 손꼽힐 수 있을 만한 기업인데요. 어떠한 모멘텀으로 들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NC소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자, 첫 번째로 이제 방금 전에 화면에서 봤듯이 강태공의 네. 사진이 있습니다. 이 손맛. 사진하고는 그림이죠, 그죠? 천하를 낚은 난세의 지략가. 만약에 강태공이 천하를 낚았다면, 네, 이 기업은 여러분들 수익을 낚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NC소프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뭐 낚시하고 관련을 사실 이제 크게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낚시하고 관련을 지었던 이유는 바로 이제 낚시를 할 때 우리는 손맛을 느끼기 위해서 낚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NC소프트의 어떤 이제 성장 모멘텀이 좀 제한됐던 이유가 바로 이제 모바일 게임들이 많이 시장에서 커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온라인 게임 시장이 위축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죠. 하지만 네,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게임하고 모바일 게임은 분명히 시장 자체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게임을 할 때 모바일 게임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엄지 버튼이나 검지 버튼으로 이제 게임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 게임, 즉 온라인 게임을 할 때는 보통 왼손을 자판 위에 놓고 그다음 오른손을 마우스를 짚습니다. 그죠? 네. 그 안에서 움직이면서 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손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 모바일 게임 외적으로 이제 우리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네,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끝없이 유저들은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온라인 게임에 대한 성장성 때문에 모바일 게임에 대한 성장성 때문에 온라인 게임 시장이 위축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 자체는 이런 손맛을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마무리 지어 드린 거고요. NC소프트에 대해서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되는데요. 이 네.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들이 지금 NC소프트의 주가, 오늘 장 초반에 좀 갭으로 뛰어서 출발했던 이유 자체도 이런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제 화면 잠깐 보시죠. 화면 보게 되면 이제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이번에 슈팅 액션 게임인 마스터 X 마스터라는 네. 게임이 이번에 뭐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약 10일 정도간 이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이번이 2차입니다. 네, 1차에서도 반응 역시 괜찮았고요. 이번 예. 2차 테스트 역시도 시장에서 반응 자체도 좀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게임주들은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만큼 주가 상승에 반영되는 건 없겠죠. 그렇죠. 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고요. 일단 올해 4분기에는요, 또 미국 쪽에서 길드워2 확장팩이 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년 4분기에는 또 국내에서는 리니지 이터널이라는 게임이 또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신작 출시에 대한 모멘텀이 꾸준하게 있는 이 기업이 바로 NC소프트라는 기업이다라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지금 NC소프트라는 게임이 가장 이제 유명한 게임은 바로 리니지라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리니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바로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이 있고요. 예. 그리고 길드워라는 이제 길드워 시리즈 게임이 있는데요. 지금 이 게임들이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은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진출하고 나서 뜨거운 또 반응이 있었고 네. 실질적으로 인지도가 많이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길드워 시리즈가 출시가 되면서 미국 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의 팬층을 또 확보를 해놨고요. 그래서 NC소프트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이름을 많이 넓히고 있는 과정에서 신규 게임에 대한 출시 역시도 세계적으로 좀 관심이 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게 두 번째 우리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리니지라는 게임이 바로 NC소프트의
주요 게임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98년에 출시했던 게임이죠. 네, 맞습니다. 98년 9월 1일 날 정확하게 출시가 됐는데 게임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저는 게임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NC소프트 이제 네.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도 역시 이제 게임주들은 신규 게임이 나오면 웬만하면 저희가 해보거든요. 네. 그래야지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예. 반응을. 리니지라는 게임도 역시 해봤습니다. 네, 해봤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이번에 리니지라는 그 게임이 정말 장기간 사랑을 받아왔거든요. 그건 역시 이제 어느 정도의 중독성도 맞아요.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결제에 대한 어떤 이제 또 미묘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리니지 쪽에 대한 매출이 항상 컸습니다. 그리고 리니지가 결국은 NC소프트 주가를 먹여 살린다, 기업을 먹여 살린다라는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랬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템 판매 쪽에서 매출이 좀 많이 확보가 됐었기 때문에 실적은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이 나왔었고요.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이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지난해.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각을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화면 잠깐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2013년도에 지금 NC소프트라는 기업의 사업별 그리고 게임별 매출 동향을 예. 나타낸 겁니다. 지금 매출액 비중으로 본다면 리니지라고 써 있는 게 리니지 1이에요. 네, 맞아요. 전통적인 게임이고요. 이 게임이 2013년도 연간 실적의 매출액의 54.3% 정도 비중을 차지했고요. 네. 그 다음에 리니지 2는 7.3% 정도고요. 그 다음에 아이온 18.3%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이 17.1%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인데요. 아.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니지 1에 대한 매출을 어느 정도 또 배분시키기 위해서 네. 어느 정도 집중을 많이 했던 게임입니다. 3D 게임인데요. 처음에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이 출시가 되고 나서 처음에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네. 하지만 금방 질리고 말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추가적인 어떤 업데이트 자체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네. 추가적으로 매출이 잘 이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거의 리니지 1 쪽에도 분명히 집중을 하고 있지만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에 대한 업데이트를 꾸준하게 하면서 중국 쪽과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도 점유율을 확보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다음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 연간 매출 비율을 나타낸 건데요. 리니지 쪽에서 50% 이상 차지했던 게 44.3%로 줄었고요. 네.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이 25.2%나 올라왔습니다. 예. 원래 17% 정도였는데 벌써 25.2%나 점유율 자체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가 높아졌다는 거죠. 네. 결국은 한쪽에서 그동안 이제 NC소프트라는 기업은요, 리니지 1에 대한 실적이 저하가 되면은, 유저가 이탈하게 되면은, 실적은 크게 영향을 받을 만큼, 그래서 약간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쪽에 너무 매출 비중이 높지 않느냐, 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 한쪽에 편중됐던 매출이 다 변화되고 있다는 게 이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기대치를 가지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차트는 어떤 모양인지 궁금합니다. 실적은 지난해 꽤 좋았다고 하는데요. 주가 흐름은 그만큼 기대만큼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가의 흐름 잠깐 확인해 보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시장이 많이 흔들리죠. 네. 0.52% 정도 지금 현재 NC소프트는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 시장이 지금 코스닥 시장 보시게 되면 2% 현재 4%까지 밀렸다가 다시 또 올라오네요. 네. NC소프트 주가도 역시 시장과 같이 다시 또 상승으로 조금씩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NC소프트는 제가 이제 실적하고 같이 한번 기업의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NC소프트의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의 실적을 잠깐 확인해 보면요. 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7천억대, 2014년도에는 8천억대로 올라섰고요. 2015년도 이쪽이 중요하겠죠? 네, 9천억 정도의 역시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4년도 2,300억 정도에서 2015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과 블레이드 앤 소울 쪽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감들이 실적 상향 조정을 일으켰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당기순이익 올해 2015년도에는 2,611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PBR 한번 보시죠. 2013년도에 우리가 적용받았던 PBR이 지금 4.7배 정도 수준이었다면 2014년도 와서 PBR이 현재 2.93배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예상되고 있는 이제 PBR이 2.7배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PBR을 놓고 본다면 과거에 3배 내진 4배 정도의 PBR에 적용을 받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의 디스카운트가 이루어진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급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별로 이제 수급 잠깐 확인해 보면요. 제가 항상 수급을 짚어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 수급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길게. 그렇죠. 네, 외국인의 수급의 특징은요, 바로 길게 매수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길게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보고 꾸준하게 매집을 하는 그런 수급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NC소프트 기업의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요. 지금 거의 꾸준하게 거의 단 하루도 거의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NC소프트는 현재 외국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기업의 성장성과 현재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 매력들을 보고 꾸준하게 매집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들은 최근에 바로 이제 21일 날 매수가 들어왔고 투신권에서도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왔던 건 단기적으로라도 현재 자리에서는 가격적으로 한번 시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잠깐 시장 얘기 전해드릴게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코스닥은 700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1.8% 정도로 낙폭을 줄인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지수의 낙폭도 줄일 수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스피는 다행히 상승으로 다시 전환했습니다. 2145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0.03%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6천억 원 가까이 유입되면서 지수의 낙폭을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NC소프트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NC소프트 하면은 최고의 손에 꼽히는 게임 업체이긴 하지만 그만큼 리니지 등 98년에 출시했었잖아요. 그만큼 게임의 노후화에 대한 지적도 많았었는데 오늘 신작 출시 기대감 말씀해 주셨거든요. 주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오른 감이 있었는데요. 게임주 안에서도요. 이 신작 출시에 대한 효과는 언제쯤 주가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신작 출시에 대한 효과가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네. 물론 게임이 출시가 되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 매출을 확보해 놓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후에, 시장에서 점유율이 확대가 되면서, 실질적인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로 이제 신작 출시가 이달에 나온다 이렇게 관점으로 보기보다는요. 일단 이번에 베타 테스트에 대한 호응도 역시도 NC소프트의 신작 모멘텀의 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NC소프트의 경우에는 기존의 리니지 쪽에서 너무 이제 배분됐던 그 비중 자체가 네. 이제는 다른 게임 쪽으로 좀 확산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좀 안정적인 어떤 게임 쪽에서의 그 모멘텀을 보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봤을 때는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되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더 네. 많거든요. 그래서 NC소프트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블레이드 앤 소울이 중국에 진출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인기가 꽤 많았습니다. 네. 이런 호응도로 봤을 때는 최근에 그 게임의 완성도나 그리고 시장에서의 기대치 자체가 높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쯤 매수해 볼까요?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까지 알려주시죠. 네. 자, NC소프트가 현재 19만 4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매수가로 이제 지정해 드릴 가격은요. 지금 19만 4천 원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19만 원 정도가 매수 적절한 밴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밴드는 이제 19만 원에서 지금 현재 가격인 19만 4천 원. 네. 이 사이에서 매수 시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NC소프트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앞으로 모멘텀이 더 많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게임 쪽에서도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경쟁력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기업을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1차적인 목표가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네. 25만원 정도 자리가 1차 목표가로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만약에 이 기업의 주가가 25만원을 넘어선다. 그러면 더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2차적인 목표 주가는 30만원 정도까지 보고 있으니까 예.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손절가 제시해 드릴게요. 네, 손절가는요,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 나왔던 자리 부근에서 본다면, 현재로서는 18만원 정도 가격대가 적절한 손절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8만원을 손절가로 대응하신다면, 여러분들도 NC소프트로 수익을 낚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민영 멘토님이 지금까지 추천하신 종목들 모두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주신 NC소프트도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다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립니다.
NC소프트 매수 가격은 19만 원에서 19만 4천 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이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지금 매수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목표 가격은 25만 원, 1차 목표 가격입니다.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고요. 손절 가격 18만 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멘토님, 그리고 이번 주에 또 강연회 준비하신다면서요? 소개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보셨죠? 네, 그동안 계속 우리는 이제 폭죽을 터뜨려 왔는데, 예. 드디어 이제 폭죽을 터뜨리다가, 네, 지금 약간 걱정을 해야 되는 자리가 왔습니다. 예. 과연 이 시장의 흐름이 하락으로 전환되는 자리일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한번 투매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폭죽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제가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유한타증권 구로 디지털 지점 대룡 포스타워 2층에서 2시부터 4시까지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시장 불안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꼭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현재 코스닥은 69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141포인트로 0.06% 정도 보합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출렁할 시장,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 답을 강연회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세일즈 수익률은요, 언제든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종목 세일즈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